제가 2018년에 동아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박사 과정 논문을 준비하면서 황기식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준비를 했었던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정책의 갈등에 대한 내용과 이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내용으로 논문을 썼었는데요. 오늘 발표하는 이 학회의 주제와 딱 맞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보조금 정책이라는 내용에서 보조금이라는 단어를 subsid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인센티브 정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보조금 정책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정책들을 포괄하는 단어의 의미로서 인센티브 정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논문 주제를 생각을 했었던 내용은요. 2016년에 유럽에서 아일랜드에게 130억 유로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약 16조 2천억 원 정도의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아일랜드의 이 금액이 얼마큼 큰 금액이냐면 아일랜드의 한 해 보건 분야 예산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이고 이것은 이제 유럽연합 사례 중에서도 그 당시 이제 세금 추징 사례 중에서 최대의 금액으로 기록이 될 것이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문제가 주는 시사점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세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시작이 되었던 사건이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투자 인센티브 정책들이 회원국과 공동체 간에 어떤 갈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의 그 세금 추징 사례를 이제 살펴보면은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는 내용대로 아일랜드가 이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일랜드의 가장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법인세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다른 국가들을 살펴보면은 이때 당시 2016년 당시로는 독일은 29%, 프랑스 33%, 네덜란드 25%, 룩셈부르크 29%, 영국 20% 정도의 법인세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회원국들의 타 국가들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법인세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낮은 법인세율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그 국가의 진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투자 요인의 큰 부분을 차지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일랜드가 700여 개의 미국 기업의 법인을 설립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고용 인원은 아일랜드에서만 14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이 아일랜드의 경제를 뭔가 원활하게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핵심 조약, 핵심 전략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법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지고는 있지만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들에서 경쟁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라던가 그 다음에 보조금의 혜택 여러 가지 부지의 지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들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한 가지 이론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국말로 공동체법 우위의 원칙이라고 하는 유럽의 이론입니다. 공동체법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유럽연합의 하에 이제 주권을 가진 회원국들이 28개국이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공통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하고 최종적인 법에 대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우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 우위의 법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유럽연합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하는 금액, 전체 금액의
전체 투자 금액의 50%를 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투자 유치를 이루어내서 그 투자 유치를 이루어내게 되면은 생산성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바라보기 위해서 많은 회원국들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법들로 인해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의 공동정책과 이러한 내용들이 회원국들 간의 투자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한 학자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하게 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권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원국별로 세율이 각각 상이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여러 다국적 기업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유럽 안에서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회원국들에게는 서로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유치를 하려고 이제 모든 전반적인 과정이 절차를 밟아가던 중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원국 간의 갈등이 점차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면은 가장 크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뒤에서는 이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가운데 파란색에 있는 지점이 UK의 이제 그 회사 세금 이제 퍼센테이지를 제 이제 논문의 자료는 2013년 자료였었는데요. 이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봤을 때 왼쪽에 있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우리가 흔히 유럽이라고 생각하는 서유럽의 기업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 서유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기업들이 진출을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한다거나 저렴한 법인세율, 토지 사용료 여러 가지의 투자 요건들을 살펴봤을 때 많은 인센티브를 간접적으로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래서 최근에는 이제 서유럽과 동유럽 간의 갈등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점차 굵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꼭 굳이 이제 이런 문제 때문만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브렉시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점차 이제 법인세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이제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독일은 2020년까지 29%였던 법인세율을 15%까지 내리겠다라는 결과를 발표했고 영국은 현재 지금 20% 정도의 법인세율을 17%까지 내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에 굉장히 화두가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영국의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금융과 펀딩 같은 이제 금융 상품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국가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해서 그 금융계의 본사들이 회원국의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이런 인센티브 혜택을 준다라던가 하는 국가별로의 이전을 많이 고려 중이라고 하는 그 뉴스 기사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앞에 이제 흔하게 아실 수 있을 법한 스타벅스, 맥도날드, 코카콜라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전을 했었고 맥도날드는 영국에서 스위스, 코카콜라는 독일과 스페인에 있었던 게 이제 영국으로 이렇게 본사를 이전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꾀하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활성화를 꿈꾸던 부분들이 뭔가 다른 국가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뺏겼던 국가에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공동체법과 그 다음에 회원국 간의 이제 갈등들이 이렇게 불거지는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케이스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기아 자동차가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세워서 이제 지금 거기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연간 이제 슬로바키아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거기에 공장이 설립되게 된 그런 이유가 됐는데 슬로바키아에서 제공을 했었던 거는 연간 30만 대가 생산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주겠으며 그로 인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서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진출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여유를 가지면서 진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의 상황에 적용을 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간접 보조금을 줘서 지금 현재 춘천에 레고랜드가 유치가 되게 됐고 이케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명이라던가 고양에 이제 유치하고 있는데 투자 유치를 위한 간접 보조금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함에 따라서 그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지리적인 이점을 생각했을 때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간접 보조금, 직접적인 보조금이 그 기업들의 투자 요건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유치를 한 지역은 굉장히 좋겠지만 그 유치를 하려다가 뺏기게 된 지역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생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갈등의 여지가 되고 저 지자체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불법적으로 저걸 유치를 했다라는 이제 그 시작이 되게 되면은 지역 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 논문을 썼었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